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미분의 응용 7번째 옵티미제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미제이션이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최적화를 의미하게 되고, 이제 최적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에서는 어떤 이제 우리는 이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디멘전을 이제 결정을 할 때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여기 미분의 응용에서 우리가 옵티미제이션을 다루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설계에 적용된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은 이제 최적 설계라고 하는 또 과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과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기계공학에서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기계 설계학과라고 하면 당연히 최적 설계는 이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그냥 설계 쪽이 아니라 그냥 기계공학이나 뭐 다른 뭐 시스템 혹은 이제 메카트로닉스 쪽으로는 뭐 다루지 않는 학과들도 있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NCS와 같은 CAE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적화를 하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어려운 학문으로 배우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실무에서 어차피 뭐 설계를 이제 기계공학을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설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뭐 설계나 연구 개발이나 이제 그러한 툴을 이제 잘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툴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이제 그러한 이론적 배경을 조금은 아는 것이 더 좋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따로 굳이 찾아서 뭐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뭐 관심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최적 설계에 관련된 이제 서적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떤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박스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박스를 우리가 접어서 이제 어떤 이제 용기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많은 어떤 물건을 이제 담을 수 있는 용기로 만들 수 있는 이 X 값을 이제 찾아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박스를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처럼 이제 X 부분을 잘라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접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X는 이제 잘려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전체 치수는 주어져야 우리가 이제 이 X 값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설계를 할 때에도 어떤 개괄적인 큰 치수들은 정해놓고 나머지 세부 치수들을 정해가야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좋은 최적 기법이 있다라고 해도 이제 그러한 그 치수들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치수는 이제 정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체 치수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최적 기법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다른 뭐 치수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의 미지수를 어떤 것으로 이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값들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어떤 하나의 정해진 값은 있어야 이제 이러한 최적 기법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X만큼을 잘라내서 이제 용기로 만들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정식은 일단 이 부피에 대한 방정식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잘라내는 부분을 이제 변수 x로 했기 때문에, 혹은 뭐 이쪽을
이제 잘라내지 않는 이 부분을 x라고 하면 이제 양쪽 이 끝부분은 이제 12 마이너스 그 x 나누기 이제 2로 색을 세울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이쪽 부분을 x로 하면 식이 조금 더 간결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뭐 전체 치수는 우리가 정해야 하고, 따라서 이제 미지수로 할 부분을 정했다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이제 치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실제 잘려나가지 않는 이쪽 부분에 대한 치수는 12-2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색칠이 되어진 부분에 대한 이제 전체 부피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일단 이제 x만큼 높이가 이렇게 올려졌기 때문에 이제 높이는 x이고, 이제 아랫부분의 넓이는 이제 12-2x의 제곱이 되게 되므로, 다시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식을 전개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먼저 이제 이 식을 이제 미분을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12 곱하기 2-x 곱하기 6-x가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극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도메인이 필요한데, 실제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길이가 0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실제 x에 대한 도메인의 범위는 이제 0부터 6 사이에 있어야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도메인을 우리가 설정하는 이유는 어떤 이제 도메인 사이에서 우리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도메인을 이제 찾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우리가 미분한 것이 이제 이 값이 이제 0이 되는 x 값을 찾으면 이제 2와 이제 6이 됨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6을 넣으면 길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일단 6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값은 x가 2일 때 이제 최대값이 나옴을 알 수 있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바로 확인하고 이제 2에서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찾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도메인을 이제 0부터 6 사이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 도메인에 대한 이계 도함수의 값을 이제 추적을 해보면 이제 그래프의 어떤 오목볼록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만일에 뭐 이제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는 이제 최대값이 나올 것이고, 이제 아래로 볼록일 때는 뭐 최소값이 나오고, 혹은 이제 어떤 이 도메인에 따라서 만일에 x가 지금 이제 x 값에 따라서 어떤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볼록만 있었지만, 이제 뭐 오목 볼록이 여러 개가 이제 있는 경우라고 하면, 혹은 또 이제 값도 이제 이 경우는 이제 6을 우리가 도메인에 의해서 0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6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뭐 도메인을 다르게 했을 때는 이제 값도 이제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뭐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이제 이계 도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에 대한 값은 이제 x가 2일 때 이제 부피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용기의 최대 부피 값은 이제 128이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도메인에 대한 엔드 포인트의 값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값들은 어차피 뭐 x가 0이 들어가면 이제 다 0이 되고, 이제 6을 대입을 했을 때도 이 부분이 0이 됨에 의해서
이제 엔드 포인트의 값은 이제 0이 됨을 알 수 있고, 실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것은 또 이게 도함수를 여러분들이 추가로 계산을 해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확인을 하든지, 혹은 뭐 바로 그릴 수 있는 그래프라고 하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시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최저값을 이제 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최저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뭐 최소값이나 가장 최대값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분을 많이 활용하는 그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도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감은 잡았을 것이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최적화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이제 그 여기에 소개된 이제 1, 2, 3, 4, 5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어떤 이제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최적화 문제에 있어서 이제 통용될 수 있는 이제 어떤 방법의 이제 순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이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먼저 이제 인지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값을 우리가 최적화를 할 것인가를 이제 정해야 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한 이제 대부분의 최적화 문제는 어떤 이제 그 뭐 디멘전을 결정을 한다라든지 등의 이제 어떤 크기를 가진 그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최적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제 변수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이 이제 2번과 3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변수들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이제 방정식을 이제 세우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이고, 이제 그 방정식을 우리가 미분이나 뭐 또 다른 최적화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에 대한 밸류를 그 1개 도함수나 2개 도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찾는 단계가 이제 다섯 번째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원통형 용기를 어떤 우리가 이제 용기를 둘러싸는, 용기가 아니고 이제 이런 그 부피를 둘러싸는 이제 용기를 이제 제작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최소의 재료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치수를 이제 결정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반지름은 R이라고 하고 이제 높이는 H라고 했을 때, 그 이 원통의 이제 우리가 부피는 그 파이 R 제곱 H이고, 이제 파이 R, 즉 이제 이 부피가 이제 1000으로 이제 주어졌을 때, 즉 이제 1000이란 값은 이제 실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고, 이제 이 부피가 이제 1000으로 주어졌을 때, 이제 실제 이제 어떤 이 부피에 해당되는 이제 용기를 제작을 하려고 하면, 물론 이제 실제로는 어떤 이제 두께 값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두께는 우리가 무시를 한다라고 하고, 즉 이제 뭐 두께를 무시해도 이제 그 어차피 그 안쪽에 들어가는 이제 공간의 영역의 이제 부피 값을 우리가 1000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이 R 값과 H 값을 이제 어떤 그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찾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어떤 이제 용기가 둘러싼다라고 하면 결국 그 용기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이 원통의 이제 건널비가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원통의 건널비는 결국 이제 이 원통의 그 위쪽 면과 아래쪽 면에 대한 이제 원의 넓이 두 개와 그리고 이제 옆면에 대한 그 넓이를 이제 구해보면, 일단 뭐 그 위쪽 면과 아래쪽 면은 이제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파이 r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원통의 옆면에 대한 건널비는 이제 2파이 r h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용기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정보는 이 A가 이제 최소가 되는 R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또한 이제 앞서 이제 부피가 100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이제 H는 이제 파이 R 제곱 분의 1000이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식에서 H 대신에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파이 r 제곱 플러스 r 분의 2000이 그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그래프를 먼저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r 값에 대한 이제 최소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r 값이 최소값이 아니라 이제 a가 최소가 되게 하는 이제 r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 식을 이제 미분을 해서 그 미분한 식의 값이 이제 0이 되는 이제 R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고, 일단 이제 앞서 그 식을 이제 A에 대해서 이제 R에 대해서 A를 미분을 하면 이제 파이 4파이 R 마이너스 R 제곱분의 2000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다시 이제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이제 R 값은 이제 먼저 이제 양변의 R 제곱을 그 곱하고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4파이 R 세제곱은 2000이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이제 R은 그 파이 분의 500 그 세제곱근이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대략 5.42가 됨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값이 실제로 진짜 그 최소값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 식을 한 번 더 이제 미분을 하면 이제 이계 도함수, 원래 식에 대한 이제 이계 도함수가 되게 되고, 이계 도함수는 4파이 플러스 r 세제곱분의 4000이고, 이때 이제 r은 항상 이제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하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 제곱이라고 하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상관없이 이 값은 계속 0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아래로 볼록 혹은 이제 컨케이브 그 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 0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R 값이 이제 최소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계도함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앞서 이제 H는 파이 R 제곱분의 1000이라고 하는 이제 관계식에 있어서 이제 R 대신에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이제 H는 이제 2R이라고 하는 이제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어떤 우리가 캔을 설계를 할 때, 즉 어떤 이제 우리가 음료수 캔을 이제 설계를 할 때 이제 가장 그 재료가 최소로 들게 하는 그 캔의 높이와 이제 캔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는 이제 H가 2R이 될 때가 이제 가장 최적화된 그 치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그 그림으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대한 그 각각의 이제 캔의 용기에 대해서, 캔이 아니고 이제 이러한 천에 해당되는 부피를 가지는 이제 어떤 그 용기를 만들 때에 이제 그 부피에 대해서, 부피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쪽 부분의 그 부피값도 1000이고 아래쪽 부분의 부피값도 1000이지만 실제 어떤 건널비는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 이제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도 이제 H가 2R일 때가 이제 가장 최적화된 치수로 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리가 만일에 이 안쪽 부피를 우리가 1000으로 하는 용기를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혹은 뭐 1리터가 이제 1000세제곱미터니까
이제 뭐 1리터로 어떤 용기를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R 값은 이제 다음의 값으로 설계를 하면 이제 이 값으로 설계를 하면 어차피 H는 이제 ER이라고 하는 이제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혹은 어떤 이제 용기 안에 부피가 뭐 정해지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H는 ER로 설계를 할 때 이제 어떤 뭐 R 값을 우리가 정한다라고 하면 이제 H는 이제 R 값의 2배, 그 R 값의 그 2배가 됨을 알 수 있고, 결국 이제 E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의 지름과 같기 때문에 이제 H를 이제 지름과 같이 이제 설계를 할 때가 이제 가장 최적화된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온 어떤 캔 음료를 보면 이제 H 이꼬로 ER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이제 R 값을 찾는 것이 최적화의 방법이고, 이제 이 문제에 한정해서 R 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H가 ER이 되는 것이었고,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용기 속에 어떤 부피를 어떻게 이제 할 거냐를 정함에 따라서 뭐 용기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길고 그 가는 형태로 뭐 제작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참치 캔과 같은 이제 짧고 넓은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할 수도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실제 이러한 캔을 제작을 할 때 이러한 제작 기법을 사용을 해서 초창기에 그렇게 제작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대량 생산을 하고 이제 뭐 가장 재료가 적게 드는 방법은 항상 모든 기업에서 그 연구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형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러한 제작 기법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형태가 이제 제작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인지를 할 수도 있을 건데, 당연히 R이 커지면 높이는 작아져야 이제 그 일정한 부피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R 값이 작아질수록 이제 당연히 이 높이 값은 이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부피가 이제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정해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래프로 이제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의 응용은 이제 이번 영상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영상부터는 적분의 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